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 풍요 중독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인류가 풍요 중독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풍요 불화 사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안 수준이 높은 사회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불안은 곧 고통이고 고통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인류는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돈과 물질적 풍요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풍요 중독자가 되었다. 인류가 풍요 중독에서 속히 빠져나오지 못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은 인류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해왔다. 2020년에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는 이런 경고가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풍요의 역설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요의 역설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불평등이라고 지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불평등은 불화를 낳고 불화가 극심해지면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돈과 풍요에 중독되어 간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현상은 풍요 불화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교황도 시장경제 실패했다. 이제 더 나은 사회제도를 모색해야 될 때다 인류가. 이런 얘기도 했고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잖아요. 기존 시스템으로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위해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집단적인 대응을 하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또 각자 도생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풍요 불화 사회가 야기했던 극단적인 불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남북전쟁 시기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통합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분열이지만 본질에는 양극화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한국도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사회 갈등과 분열, 대립, 그 다음에 또 병적으로 터져나오는 어떤 범죄, 각종 혐오 현상, 뭐 우리가 지금 보면 끔찍하잖아요. 학폭 사태도 지금 계속 터지고 그러는데 이런 거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의 증가, 행복지수의 하락, 자살률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이제 파탄 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표출하다 보면. 한국 역시 21세기형 불화사회인 만큼 일부 사람들이나 집단이 겪는 공경이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다. 줄기차게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자살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의 어려움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코로나19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 혹은 의료 시스템은 최소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평등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평등하다. 이렇게 모두가 평등해지는 상황에서는 한국인들의 잠재된 집단주의 성향이 전면에 나서고 그 결과 사회 응집력이 높아진다. 딴 사람은 뭐 다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일단 타격이 좀 가해졌죠. 아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도 안전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연결돼 있다. 이런 것을 자각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회의. 이번에 코로나 때 미국의 의료제도는 아주 무력했죠. 반면에 한국의 의료제도가 그나마 선방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그저 GDP가 높으면 되고 의료 서비스 질이 높으면 좋고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딱 겪은 거죠. 야, 사회적 재난이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제도는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다. 아무리 질이 높아도. 한국계 질이 좀 떨어져도 훨씬 더 평등하고 좋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적 풍요 전체 사회의 부를 높이는 데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위계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고 차별을 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계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 자신이 낮은 위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다 보면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다. 나아가 자신과 같은 위계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란 불가능하다. 과거의 사회는 단순한 위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3층짜리 피라미드. 그래서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 양반, 평민, 천민 이런 3개 층이 있는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오늘날의 피라미드는 그게 아니에요. 위계 피라미드는 100층짜리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이 100개입니다. 100개. 이 100층짜리 위계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법적인 뭐 신분제도 이런 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돈이죠. 돈을 더 벌면 위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30층 사는 사람이 100층 올라가려는 꿈을 꾸지 않겠지만 30층 사는 사람은 34층, 5층은 올라가고 싶죠. 그래서 위계 상승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야 덜 무시당하고 더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 불안,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존중불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층에 있든 간에 끊임없이 위계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존중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대상한테 느끼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뭐 조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내 옆에 친구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살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를 만나면 야, 왜 그렇게 사니?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존중불안은 인간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최악의 불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관계가 시작되려면요.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존중을 안 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관계 맺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예주는 노예와 관계 맺기 거부하죠. 왜?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바로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그러니까 그 타격은, 정신적 타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위계 상승 욕망이 강하다는 말은 곧 그가 자신의 위계를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말과 통한다. 자신의 위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같은 위계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은 필연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사회에 마구 칼질을 해 사람들을 다층적 위계로 썰어놓고는 동일한 위계의 사람들조차 채로 쳐 사방으로 흩어놓는다. 21세기형 불화를 특징으로 하는 풍요 불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저히 파편화되고 원자화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유의 욕구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원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유의 욕구가 왜 좌절당하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존중을 못 받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자유가 없어요. 즉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구한테 갑질을 당한다거나 차별을 당한다거나 무시를 당한다거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의 자유가 있어야지,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자유의 욕구도 뭐 더 차원이 높게 나가면 뭐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단결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욕구까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처럼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연대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연대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불가능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 무시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를 잘 아는지라 부모들은 자식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돈 못 벌어서 무시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러니까 참고 공부해 라고 말하면서 강요를 멈추지 못한다. 참으로 슬픈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삶이란 학대를 피해 미친 듯이 위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불평등 트라우마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모두가 지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민감해졌으며 모욕당할지 모르는 가능성을 경계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모욕, 즉 학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모두를 위계의 쳇바퀴로 몰아넣는다.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갑질 사회가 이제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갑질, 을질, 병질, 정질 사회다. 단순한 갑질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그걸 참 뭐 분풀이를 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한 사람한테 못 하잖아요. 그럼 뭐 밑에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어느 층에 속하든 학대자인 동시에 피학대자가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열등감을 가진 동시에 우월감을 추구하게 되죠. 위의 위계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래쪽 위계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체험하죠. 나도 언젠간 저기로 올라가야지. 이런 꿈이 있으니까 위쪽은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는 무기력에 더해서 동경과 선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절대로 안 칩니다. 아래쪽을 치죠. 자, 아래쪽을 치는 현상은 뭐 갑질로도 나타나지만 뭘로도 나타나냐면 차별을 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죠. 아래쪽 사람들이 월급이 올라간다, 나랑 비슷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 위계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위계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죠.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면. 뭐 인국공 사태 뭐 이런 데서 보였듯이 비정규직이 만약에 정규직화 된다든가 월급이 올라온다 그러면 와 막 화를 냅니다. 이건 불공정한 거야. 올라오면 안 돼. 너희들은 밑에 있어야 돼. 이 사람들, 즉 학대를 당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자기보다 아래쪽 위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위계 피라미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심리학에서는 뭐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도 하고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고도 하는데 강자한테 두드려 맞고 강자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약자를 치고 멸시하는 이런 인격자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의 이제 기본 어떤 사회 풍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위계 내에 촘촘하게 배기면서 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학폭도 같은 맥락에서 터지는 겁니다. 사람이 생존 불안이나 존중 불안에 시달려야만 열심히 일한다고 보는 것은 사람을 개돼지와 똑같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것, 즉 돈이 노동의 유일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 아닌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많은 연구자가 밝혔듯이 자본주의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돈은 노동의 주요한 동기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돈은 유일무이한 노동의 동기였던 적이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존중 불안과 생존 불안 중에서 저는 생존 불안부터 줄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생존 불안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로 더 심각해졌죠. 생존 불안부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권리는 반려동물한테도 인정하는 권리다.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도 밥 주지 않냐 이거예요. 생존의 권리는. 생존의 권리만큼은 동물한테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같은 인간들에게는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을 해야죠. 근데 저는 경제, 복지로만 접근하는데 저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존이 뒷받침이 안 된 인권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은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비굴하게.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존의 권리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생존 불안이 일단 꺾이면 두 가지 불안 중에 주요 불안 중에 하나가 꺾이는 거거든요. 존중 불안과 생존 불안. 그러면 돈 중심적 사고가 약화됩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사랑조차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자신을 사랑의 무능력자로 느끼게 한다. 사랑하는 친구와 최소한의 교제를 하려고 해도 커피값, 밥값 정도는 필요하다. 부모는 자식한테 학원비를 주고 싶고 괜찮은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 없이는 최소한의 관계나 교제조차 어려운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으며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느끼도록 강요당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방식, 지금까지의 사회제도, 이걸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고 계속 고수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지탱이 안 될 거다. 즉 나빠진다가 아니라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제 도달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미봉책들, 자살 많이 하면 자살 예방 캠페인하고 뭐 우울해지면 우울증 약 처방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백신을 처방하고 다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가야죠. 그런 게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자살자가 안 나오고 우울증 환자가 안 나오고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로에 우리 인류가 서 있다고 봅니다.